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이 내년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호수 전 부안군수와 공무원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전북경찰의 비위가 잇따라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공동 현안인 탄소와 철도, 도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을 중단하고 LPG선의 건조 물량마저 울산조선소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첫 구조조정 돌입 당시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전 직원 비상경영 대책 설명회에서 울산조선소 4호 도크와 군산조선소 도크를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군산조선소에 배정된 LPG선 2척의 건조 물량마저 울산으로 재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신규 수주 물량이 또 배정될 건데요. 일단은 이제 LPG 2건만 봐가지고는 이제 내부 스케줄 조정에 인한 거지 군산조선소 폐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요. 현재 군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모두 16척으로 내년 7월이면 작업이 끝나 선주에게 인도됩니다. LPG 선박 건조가 울산조선소로 넘어가면서 내년 7월부터 작업 물량이 바닥나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첫 구조 조정을 실시했을 당시 우려했던 일이 2달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현대중공업 걸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에 맞는 전문 설비를 갖춰놓고 아이템을 다른 데 이렇게 바꾼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안다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는 모두 46곳으로 4천여 명이 일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대량 실직마저 우려됩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계획에 지역 정치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인건비만 약 2천억 원이라며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되면 5,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2008년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큽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지금까지 낸 지방세 총액은 360억 원, 인건비는 2천억 원, 지역 협력업체 거래 실적은 3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2천억 원입니다. 전북 도의원들은 오는 2018년부터 선박 발주량이 다시 증가할 거라며 가동 중단은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선박의 수명이 25년이라 지난 1990년대에 발주한 선박을 2018년부터 교체해야 한다며 2, 3년만 고통을 참자고 제안했습니다. 2, 3년만 버티면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가나 지자체로 자꾸 설득해 나간다면 이들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긴급 경영 안전자금, 대출 지원 및 고용 지원 연기, 세제 등 지원책으로 현대중공업의 극단적인 사태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실체가 없는 삼성의 새만금 MOU와 달리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신설에 무려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에 화답해 투자 유치 보조금 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상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힘을 합쳐
조선업의 불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정 폐기물을 매립해 문제가 된 익산해안 폐석수산 부근의 일부 지하수가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낭산면의 한 폐석수산 주변 4곳의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3곳이 기준치를 벗어나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료 채취 방법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석탄발전소의 증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석탄발전소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들이 증설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군산에선 2기의 석탄발전소가 증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군산시가 석탄발전소에서 15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석탄발전소가 그만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라며 전라북도는 석탄발전소의 증설과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가 대결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한 군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경제협력을 통한 새만금 개발이 파탄나고 주변 국가 산단이 전자파 피해를 보게 돼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사 비용을 크게 부풀려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지난해 35억 원을 들여 증설한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부안군은 당시 특정 업체만 갖고 있는 공법을 입찰 자격에 명시했고 결국 이 공법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생물 방어라는 게 생물과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하수를 다 처리하는 그 공법이죠.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 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안군 담당 공무원은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9,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당시 공사 금액을 25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부안군은 4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전북지방조달청에 계약을 맡겼고 조달청은 35억 원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공사비보다 무려 10억 원이나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약 25억 원 상당으로 내정되어 있던 금액에서 무려 10억 원 이상 증액된 30억 상당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달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내 물품이 아니고 이게 지금 특허 수입이 됐거든요. 외국에서 건너올 때 어떤 그 서류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밝혀내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검찰은 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과다 책정된 공사대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에서 전북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의 직급 또는 직위 승진이 많아 이전부터 전북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2014년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6기 이후 도청으로 옮긴 전주시 출신 공무원 가운데 상급 부의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3명,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인원은 5명, 5급 사무관 승진은 2명이라며 전주시 출신 공무원들의 독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11개 출연기관과 위탁 보조기관의 임직원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출신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능력에 따라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를 정할 뿐 이른바 측근 인사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전주교대 총장 재선정 요구와 관련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교육부의 갑질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간선을 통해 이용주 교수를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18개월째 총장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교수가 교육부의 추진 정책인 총장 간선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총장 임용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전주교대 총장 재선정 요구를 중단한 뒤 이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대대의 봉동 이전에 반대하는 범완주군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의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전주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전이 최종 철회 또는 백지화될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북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죠. 성범죄는 물론 금품 요구에 음주운전까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4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상점입니다. 지난 7일 진안경찰서 소속 A경위는 이곳에서 휴대전화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주변 시민들에게 들켰습니다. 몰려든 시민들은 A경위를 붙잡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았다고 이렇게만 드렸어요. 우리 직원이 신고를 해가지고 뭐 사진 찍었다는 얘기죠 뭐. 평상복 차림이던 A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네, 손님을 왔던 사람들이 붙잡고 그 사람들이 뺏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몰랐죠. 우리도 몰랐는데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만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잇따라 비위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B경위는 도심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붙잡혔고 C경위는 교통사고 처리를 잘해주겠다며 동창생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들통나 파면됐습니다. D경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터뜨립니다. 뭐 경위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20년씩이라도 했다는 이게 완전한 경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될까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 참 큰일이 앞으로 더 생길까 싶어서 좀 그렇게 좀 믿을 수 있는 이런 경찰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전북경찰이 비위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도 단속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상반기에 원산지 표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55개 업체는 9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전체 위반 업체는 7.6% 증가했으며 원산지를 속여 형사처벌된 사례도 12.6% 늘어난 것입니다.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처벌 등 사후 구제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 상황반을 따로 운영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 사이트에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 관계자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동 현안 사업인 탄소와 철도, 도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났습니다. 김 지사가 방문한 이유는 전라북도와의 협력 사업 때문입니다.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부터 탄소와 철도, 도로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의 경우 두 지역이 함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협력 사업인 전주 김천 간 동서 횡단 철도는 올 초 국가계획의 검토 사업으로 포함돼 착공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도로 협력 사업인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함께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그동안의 공조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국회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보존을 해서 똑같이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중앙부처에다가 정치권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상당히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협력 관계가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계속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말산업 특구 지정 사업에 응모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전주와 익산,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묶고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와 경기, 경북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특구 지정에는 전북을 비롯해 전남과 강원 등 3개 지역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전북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매개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주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 피해 환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남성 16명, 여성 7명 등 23명의 폭염 피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3,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119 구급차에 얼음팩과 얼음조끼 등을 탑재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8개 군 가운데 처음으로 고창에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고창 종합병원에 26종의 첨단 의료기계를 갖춘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분만 산부인과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전문의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어린이회관 옆에 25억 원을 들여 2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보훈공원 조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군 보훈공원 조성을 공약한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내후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정읍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개를 훔쳐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로 정읍에 사는 3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씨의 사촌 여동생 부부와 마을 후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정읍의 주택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시가 500만 원어치의 개와 강아지 7마리를 훔쳐 건강원에 판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많은 비와 바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